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10일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요 새벽 3시가 됩니다. 중요한 뉴스들이 또 많이 쌓여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뉴스는요, 전직 외교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을 대상으로 해서 2억 원짜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저도 뭐 외교관 생활 많이 해봐서 아는데,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말이죠, 인사발령이 나면, 그러니까 인사발령이 예측 가능하지 않은 시기에 갑자기 났을 경우에 상당한 이 정신적, 물적 손해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2018년도 6월에 발생했습니다. 자, 어디서 발생했냐면 바로 일본에 있는 우리 총영사관에 근무하던 이 외교관입니다. 이 외교관이 2018년도 6월에 독일에 있는 본 분관장으로 내정이 됐으니 준비를 하라, 이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임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2018년 7월에 말이죠, 8월 말까지 그러니까 이제 부임하라, 이렇게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살던 집 계약 종료하고 이삿짐 선적까지 다 해서 출국 준비를 일본에서 마쳤어요. 이제 독일 부임하기 위해서. 근데 일본에서 출국하기 엿새 전인 2018년도 8월 3일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느냐? 청와대 민정실 지시로 발령이 취소됐다,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새롭게 거기 독일 분관장으로 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민변 부회장을 지낸 변호사의 친동생으로 알려졌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이 외교관, 본래 분관장으로 내정됐던 외교관이 혹시 민원이나 투서가 들어왔는지 전부 파악해봤지만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장을 제기를 했어요. 당시 민주수에 있던 조국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보니까 이유를 보니까 인사대정이 공지됐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령이 안 돼 외교부 내부와 동포사회로부터 명예훼손을 입었고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 발령난 이유를 보니까 이 민변 부회장 출신의 변호사, 이 사람은 조국 장관하고 오랜 기간 동안 사회활동을 같이 했고요. 그래서 이 변호사의 동생이 결국은 의도적으로 이 외교관을 탈락시켰다, 이렇게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 그래서요, 조국 장관은 공정한 인사에 개입해서 직권을 남용했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책임자 겸 인사권자로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그래서요, 행정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령 취소의 이유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소송도 같이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말이죠, 외교관 생활 많이 해봤지만은 이런 식으로 인사 대상자가 조국하고 특정 인사 이 결제 과정에는, 왜냐하면 민정실에서 검증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뻔뻔스럽게 발령을 취소까지 한다, 이거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도 이건 뭐 손해배상 민사소송이니까요, 소추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것은요, 형사소송만 예외지 민사소송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또 하나 또 소송에 휘말려 들었다. 참 창피한 거죠. 근데 이 외교관은 누구냐면요, 91년도에 경력직 사무관으로 특채된 사람인데요, 초중고등학교, 중등, 중학교를 통일해서 나와가지고 외교부에서 아주 대표적인 독일 전문가로 통하고 YSDJ 노무현 대통령 때 독일어 통역까지 담당한 아주 독일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다가 독일 본에 있는 분관장으로 발령이 난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인사인데 막말로 줄서기 인사에 의해서 밀려난 것이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조만간 사표를 내고 내년 6월 지방선거 강원지사 출마로 나간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그래요. 2022년도 이 보고 시에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침을 내렸고 홍 부총리 따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이제 인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게요, 부속종 해군 총장을 교체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어제 정부가 밝혔어요. 즉 후반기 장성급 인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해군 참모총장 부성종 해군 참모총장을 교체하겠다라고 하면서요. 후임자 인선을 이례적으로 연기했어요. 자, 그래서요. 이 후임자는 해군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할 우수 인재로 조만간 임명할 예정이다 라고까지만 밝히고 이름은 안 밝혔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해군 참모총장이 없는데 어떻게 해군 장군 인사를 하냐 이거예요. 이런 경우는 또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군 참모총장이 장성급 인사 같이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장성급 인사를 할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밑에 장성급 인사를 먼저 단행한다? 여러분들이 이게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는 겁니까? 자, 그래서요. 이런 이례적인 해군 총장 인사를 놓고 군과 정치권에서는 호남 실세와 전직 장관 등 정권 유력자들이 각기 다른 후보자를 밀면서 암투를 벌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이런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해군 총장 교체를 명시화했다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정치권 관계자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 총장을 미리 교체하면서 후임자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상식 밖이다. 그리고 군 안팎에서도요, 이런 식의 총장 인사는 해군 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현직 총장이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것은 군 대비 태세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상당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요, 지금 이제 해군 참모총장에 내정된 인물이 바로 최근에 부친 상을 당했기 때문에 발표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 부친 상은 상대로 치르면 되는 것이지 이름까지 발표하지 않아요? 이거 이해가 갑니까? 이러니까 아빠의 외교관 인사하고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말이죠, 상식 밖의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도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이것도요, 우리 취재진들께서 철저히 취재 좀 해주십시오. 그 배경 요인. 그야말로 권력 암투에 따른 것이다. 그러면요, 군 최고 통수권자가 누구예요? 문재인이잖아요. 완전히 레임덕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이기 때문에 나눠먹기식 인사의 갈등상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충분한 해명이,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조카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이 심신이 미약해서 살인했다. 그러니까 2006년도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입니다. 이 유가족들로부터요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장을 제기했어요. 자, 이재명 참 이런 사람이 말이죠, 대통령 후보 이제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리고 이성윤 수사팀 수원지검에 최근 이제 이성윤 수사팀에서 김호수한테 입장을 밝혀라. 왜 대검에서 감찰했는데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공개하지도 않느냐. 그러면서 왜 공수처의 불법 부당한 압수수색은 용인하느냐. 이런 비판문이 최근에 입장문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김호수 총장이 뭐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공수처가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입장을 밝게 하기가 굉장히 아리까리하다. 예, 헷갈린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서 사필 규정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팀이 최초의 경고 메시지를 내는 것처럼 관련 진상조사 결과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자, 현직 검찰총장이 살아있는데 말이죠. 자, 그것도 임명된 지 몇 달 되지 않고 정부 실세인데 밑에 있는 수사팀 검사들이 대검, 즉 검찰총장 모시고 있는 대검에 그동안의 감찰 어떻게 됐는지 조사 내용하고요, 법무부에 보고한 중간 보고서 내용,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 이거요, 김호수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야말로 김호수가 레임덕에 빠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보도를 보면 이 감찰 조사 22명 의혹이 되는 검사들 조사해보니까 바로 이성윤의 측근 검사들, 애완경 검사 하나는 검사장급이고 하나는 그냥 일반 검사, 둘이 걸려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표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엉뚱하게 수원지검 수사팀만 조지고 있어요. 누가? 공수처가. 그러니까 열받죠. 그러니까 정보 공개 청구를 내놓는 극단적 이제 최후의 카드를 꺼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요, 이 박범계는 공수처 조사 곧 나올 거니까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관의 그 총장이다. 예,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또 이제는요, 지금 이제 날이 새면 오늘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선전포고 80주년 기념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축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일종의 이제 임시정부와 관련된 대일선전포고니까 그야말로 이제 더군다나 국군이 뿌린 광복군이 연합군의 일원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에요.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당연히 이 국방부하고 보훈처에서 최소한도 장관하고 보훈처장이 와서 축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둘 다 축사가 어렵다. 그래서요, 이 광복군 기념사업회장이 우리 언론에 밝힌 바에 의하면 중앙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며칠 전 국방부 관계자가 전화로 연락이 와서 일본과의 관계를 이유로 해서 서욱 장관의 축사하기 어렵다. 야, 그리고요, 보훈처의 경우에는요, 축사 거부와 관련해서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능하고 그야말로 눈치만 바라보는 이 문재인 정권, 제대로 된 기념식도 안 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 이것이 안보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렇죠. 우리 관련 이 유관 단체는 물론이거니와 기본 정신마저도 짓밟는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예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정권 교체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축적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줄리관계 뉴스를 쭉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열린공간TV, 그 다음에 추미애가 줄리 관련 보도를 해서 또 입장을 발표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선대위 측에서 고소 고발할 입장임을 이미 어제 다 발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라앉지를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도 이러한 기자들의 질문에 관해서 거기에 관심이 그렇게 있느냐, 그 말이 맞는 것 같냐, 이렇게 딱 선을 긋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워낙 말 같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이 김건희 씨가 리스크로 부를 만한 분도 아니고 대중적 호감도 상당히 있는 분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리스크 절대 없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어요. 채널A 인터뷰를 통해서 그랬는데, 민주당이 김 씨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게 김 씨가 후보 리스크 중 하나라고 하는데 여기에 동의하느냐? 그러니까 이 직접 경험담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입장을 얘기했냐면, 지금까지 김 씨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은 사실인 건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후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도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징후가 또는 특정할 수 있는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상황 속에서 나오는 엉측에 가깝다. 그리고 과거에 입당하기 전에 후보 자택에서 만났을 때 김 씨를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대당에서 만들려는 이미지보다 훨씬 더 대중적으로 호감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홍준표 의원도 이 청문 홍문콘에서요, 이 의혹을 폭로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 윤석열 부인 유흥업소에 이랬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느냐, 루머냐, 이렇게 질문하니까요, 간단하게 김대엽, 그러니까 이게 가짜 루머다 이거죠. 김대엽 딱 이렇게 써놨고, 그리고 줄리가 김대엽 공자 같은 게 아닌 만약 사실이라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그래도 199의 국무를 저런 여자로 앉혀야 하나,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아주 짤막하게 아주 재치있게 얘기를 한 거예요. 김대엽 이렇게. 그러면서요, 영부인이 출마하는 거냐, 그건 후보에게 맡겨야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요, 추미애, 이수진 이런 사람들이 끈질기게 말하자면 김건희 씨에 대한 진실 요구는 당연한 권리다. 그래서 여혐은 결코 아니다, 이러면서요 강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추미애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페북에 글을 달고 있습니다. 뭐라고 달고 있느냐, 건진요, 건희 씨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건진요 할 때는요, 김건희 씨의 건자를 타고, 진요 여기는 타진요를 패러디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타진요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 라는 말을 이름이 건씨니까 건진요 이렇게 또 패러디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미애가 내는 입장문을 보면요, 가관입니다. 김건희 씨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여혐을 반대한다. 그러면서도요, 염이라고 하며 주제를 비트는 것도 반대한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로 재산 공개를 하였고
또한 대통령 후보 배우자로서도 재산 공개 대상 신분이다. 그러면서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어 왔다는 것을 쭉 나열하면서 말하자면 막대한 불법적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최은순, 김건희 모녀는 학연, 지연, 타교연까지 백으로 동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러면서요, 보도에 의하면 김건희 씨가 결혼 전부터 중수과장 윤석열과 사귀고 있다 라고 최은순 씨 장모예요. 과거 수사 도중 은근히 내비쳤다고 한다 라는 언론 보도를 꺼내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을 향해서 장모를 건드린다고 폐륜 보도라고 하는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겁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표창장보다 더욱 정밀한 조사와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건진요는 투표권을 가진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추미애 말은 그럴듯하게요. 본인 행동이나 똑바로 하라.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추미애가 윤석열 후보를 회초리로 때리는 이러한 합성 사진이 제기된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부선 씨가 입장문을 내놨어요. 뭐라고 입장문을 내놨느냐? 추미애가 윤석열을 후보로 만들고 이젠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서요, 국힘은 추다르크를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시급히 묘시하라. 감히 국민의 명을 거역하진 마시라. 윤석열 후보는 새벽마다 추 씨에게 냉수 한 사발이라도 떠올리고 조속으로 추 씨에게 감사 인사 올리시라. 오늘의 윤석열을 키우신 분은 오직 추미애 한 분이시다. 추미애의 과학적인 집착이 윤을 후보로 만들고 이젠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 기사 보고 모닝커피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중훈 교수도 이런 합성사진과 관련해서 윤석열을 때려주고 싶은 동심이 앙증맞게 표현됐다. 이분 왜 이렇게 유치해요?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미애 말이죠. 반드시 그 대가를 비싸게 치를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그리고요, 이수정 교수도 이 김건희 씨 논란과 관련해서요, 여성들에게 대한 가혹한 행위다. 이게 국무선거도 아니지 않느냐. 국무선거도 아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추미애의 입장문에 대해서 강력히 반박을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6일날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썼냐면, 검찰은 윤석열 부인으로 장차 국무를 꿈꾸는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씨의 신분 세탁업자인가, 이렇게 6일날 공격을 한 바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너무 여성들에게 가혹하고 국모를 뽑는 선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국모라는 용어도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 당사자의 하자가 있으면 큰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 두고 보고 진실을 밝혀질 것이다. 의혹만 가지고 너무 선입견을 갖고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편파적이다. 이런 입장문을 또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이 본인 영입 반대원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이 대표를 이재명 후보보다 더 모른다. 만나본 적 없는 사이에 오해 같은 게 싹들 수는 없고 이견이 있다면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그리고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겠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 3개월 알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요, 만나보니 굉장히 호탕한 젊은이다. 갈등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참 TV조선 여러분들이 뭐 단독 보도, 공수처 관련, 검찰 관련 보도를 많이 했죠. 자, 그런데 고발 사주 의혹, 뭐 또 이성윤의 황제 조사, 이런 거를 TV조선이 그동안에 단독 보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말이죠, 최근에 김경률 회계사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혹시나 해서 말하자면 김경률 회계사의 전화도 공수처가 통신 조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가 말이죠, 최근에 이러한 TV조선의 보도와 관련해서 사회부 기자, 담당 차장, 담당 부장으로 이어지는 보고 라인의 통신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들여봤다. 그래서요, 특정 시점의 한두 차례가 아니고 무려 넉 달 동안에 걸쳐서 15건의 통신 자료를 조회해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민간 언론인들을
말하자면 조회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이 언론 사찰이 아니냐, 이런 지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이렇게 특정 언론사의 보고라인 전체를 같은 날 한꺼번에 조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지금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고요. 자, 이것이 앞으로 상당히 큰 정치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공무상 기밀을 두산 사건과 관련된 통신 조회다, 공수처는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밝혀야 된다. 이것이 TV조선 측의 입장이고요. 자, 지난 4월 달에 황제 에스코트 조사, 이 보도한 이후로 공수처 수사관이 TV조선의 기자를 말하자면 밀행까지 하면서 조사한 내용, 이런 것들도 모조리 최근에 다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취재진에서는요, 지난달 22일 날 공수처가 기자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을 처음으로 파악했고,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 기자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근거를 달라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진욱 관련 이런 이 언론 사찰과 관련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TV조선이 직접 고소하십시오. 고소해서 이러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